요즘 마트에서는 신선함을 강조하는 간편식이나 건강을 내세우는 기능성 식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구매해서 섭취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아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트에서 구매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티백차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커피를 대신해서 둥글레차나 현미녹차, 메밀차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티백차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마셨던 티백차가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티백은 뜨거운 물에 담글 경우 쉽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삼각형 모양의 티백은 놀랍게도 100%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간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글 경우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우러나오면서 우리 몸에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저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 개의 티백을 95도의 뜨거운 물에 5분간 담가 놓았더니 무려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31억 개의 초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로 한번 들어오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차 쌓이면서 조직염증, 세포증식, 괴사, 면역세포 억제,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 등 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각종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티백차를 마실 때는 티백을 그대로 넣어 우려내는 것보다는 티백 속 내용물만 꺼내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름망이나 친환경 다회용 티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놀라유, 포도씨유입니다. 유채꽃 씨앗으로 만든 카놀라유는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름인데요.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40도로 보통 튀김 요리 온도인 180도보다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에 따른 기름의 변화를 측정한 한 연구 결과를 잘 살펴보면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도 산화적인 안정성이 떨어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물질의 생성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패란 기름을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거나 높은 온도나 습도에 노출되어 기름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데 기름이 산패되면 알데하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져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카놀라유에 이어서 포도씨유 역시 문제가 많았는데요.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포도씨유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기본적으로 높은 데다 온도를 높이자 다른 기름에 비해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랜스지방 역시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치매와 암, 혈전 생성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물질입니다. 산화 안정성 역시 카놀라유와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GMO인데요. GMO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한 식품을 말하는데 현재 카놀라유의 80%, 콩기름의 90% 이상이 GMO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GMO가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GMO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따라서 굳이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GMO 논란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기보다는 발연점이 높고 산화 안정성이 좋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요리의 품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치즈. 그러나 치즈 중에서도 유지방을 사용하는 일반 치즈와 다르게 식물성 유지인 파뮤를 사용해 만들어진 모조치즈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성분 표시를 확인했을 때 식품 첨가물인 렌네카제인과 파뮤 등이 적혀 있다면 모조치즈일 확률이 높습니다. 모조치즈는 주원료인 파뮤와 함께 물을 섞어 만드는데 이때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유화제를 넣고 응고제 역할을 하는 렌네카제인 등을 혼합하여 진짜 치즈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최근 피자 한 판에 5,000원부터 만원 하는 피자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이러한 값싼 모조치즈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조치즈는 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평소에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마셔왔던 과일 주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판매 중인 과일 주스 대부분은 생각보다 당분이 과도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합니다. 과일 자체만으로도 당분이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시럽이나 액상과당과 같은 감미료를 첨가하기 때문에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 발병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컵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섭취했을 때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 또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지만 과일을 모두 즙 형태로 갈아버리게 되면 섬유질이 모두 파괴되면서 소화되는 과정이 짧아지고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 본형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캔 제품입니다. 흔히 커피나 주스 등이 담겨있는 캔 음료 또는 햄이나 참치 등이 들어있는 통조림과 같은 캔 제품들을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주로 철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캔 제품들은 식품과 직접 닿게 되면 쉽게 녹이 슬고 부식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조림 내부에 에폭시 수지라는 물질로 코팅을 합니다. 문제는 이 에폭시 수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가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 A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비스페놀 A는 우리 몸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당뇨, 비만, 기억력 저하, 성기능 장애 등 각종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아직까지 비스페놀 A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캔 속의 비스페놀 A는 자연스럽게 음식물에도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비스페놀 A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비스페놀 A는 열이나 산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흔히 캠핑에서 통조림채로 불 위에 얹어 데워 먹는다거나 난로 위에 캔 음료를 올려둔 뒤 데워 먹는 행위는 그야말로 환경 호르몬 그 자체를 요리해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적은 양의 섭취만으로는 당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역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캔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선 캔 제품 그대로 고온에 조리하는 것은 피하고 개봉한 통조림의 경우 부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남은 음식은 반드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캔이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른 제품은 피하고 통조림 국물은 통조림 내부에 다양한 물질이 녹아 나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플레이크 시리얼입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챙겨 먹은 시리얼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플레이크 시리얼 대부분이 설탕 폭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미국 심장협의회가 발표한 설탕 권고안에 따르면 설탕으로 코팅된 시리얼 1회 제공량엔 설탕이 약 12g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설탕 권장량인 25g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대신해 시리얼 한 그릇을 먹으면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할 설탕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먹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대부분의 시리얼 제품들은 1회 권장량을 약 30g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릇에 담아보면 생각보다 너무나 적은 양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이를 초과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을 훌쩍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시리얼에는 설탕 함량이 높고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리얼에 함유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 당뇨병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리얼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구매하고자 한다면 영양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미국의 영양학 박사 마이클 허트는 아이스크림을 인간에게 주어진 최악의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이스크림에는 색깔을 내는 합성 착색료뿐만 아니라 설탕, 인공조미료, 덱스트린, 폴리글리세린, 카라기난 등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첨가물 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유화제인데요. 유화제는 아이스크림의 주원료가 되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섭취할 경우 각종 화학물질들이 체액에 잘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우리 몸 곳곳에 세포로 흡수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유화제는 신장장애나 피부장애, 간 손상, 내장 세포를 파괴하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생명과학연구소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쓰이는 유화제가 장내 미생물 집단을 교란시켜 장애 염증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음식은 당장 끊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